저는 월세 1,000만 원 만드는 게 정말 뭔가 특출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건 줄 알았어요.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이 현금 흐름 1,000만 원 만들어서 책도 내고 유튜브도 찍고 이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죠. 그런데 그런 제 생각은 완전 틀린 거더라고요. 대부분의 사람들이 월세 1,000만 원을 못 만드는 것은 저같이 생각해서 꾸준하게 투자를 지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. 월세 1,000만 원은요, 꾸준함만 있으면 누구나 달성 가능한 금액이에요.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, 월세 1,000만 원 만드는 게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인지 현금 흐름 만드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아요.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 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받던 월급이 높지 않았던 것도 한몫했어요. 제가 첫 직장을 구하고 받은 월급은 실수령액이 200만 원 정도였거든요. 이 돈 가지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야 하고 집도 마련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게 다 가능하겠어요? 그러니 투자할 생각조차를 할 수 없던 거죠. 그런데도 절약하면서 꾸준히 월세 투자를 지속해 오다 보니까 월세 1,000만 원을 달성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. 현금 흐름 만드는 거를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제가 현금 흐름 만드는 것에 도전하게 된 계기는 여느 사람들과 비슷했어요. 직장도 구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둘 낳고 잘 지내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현타가 딱 오더라고요. 제게 가장 큰 현타는 아침마다 출근 때문에 1시간씩 운전하는 거, 퇴근 때에도 1시간씩 운전하는 거였어요. 이렇게 하루에 2시간씩 시간을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. 그렇게 운전하는 시간이 아까워서 유튜브로 투자 관련 동영상이나 자기 개발 영상을 틀어놔도 귀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. 운전하면서 영상을 듣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. 집중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어차피 버려지는 시간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. 회사 업무도 더 이상 새롭지도 않았고요. 하루하루 이렇게 대책 없이 살다가는 60살이 되어도 내 삶이 달라지는 게 없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었어요. 마치 내 인생이 나침반 없이 떠도는 배처럼 느껴지는 시기였죠. 현타가 정말 세게 왔습니다. 그런데 오래전에 읽었던 부자 아빠, 가난한 아빠를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저도 그 당시에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. 제가 그 책을 2007년도에 읽긴 했었거든요. 그 당시에는 그런데 아무것도 느낀 것이 없었어요.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도 기억이 안 났거든요. 그래도 정말 중요한 베스트셀러니까 다시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무의식에서 일어난 것 같긴 합니다. 그런데 두 번째 읽을 때 그 책이 제 가슴을 완전히 후벼 팠어요. 특히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트레이드마크로 쓰이는 사분면이 있는데요. 그 사분면에 완전히 꽂혀서 나도 기요사키가 말하는 자산을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을 했죠. 참고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안 읽어보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저자인 기요사키가 말하는 자산은 일반적인 자산의 개념과는 다릅니다. 나에게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것은 자산이라고 보지만 반대로 나의 주머니에서 현금을 빼가는 것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로 봐요. 이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월세 투자로 산 아파트는 자산이 되는 거지만 오로지 차익만을 목적으로 삼는 갭 투자를 위해서 취득한 아파트는 자산이 아니라 부채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저는 기요사키의 주장대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자산을 취득해야겠다고 다짐을 했고요. 공부도 하고 경매도 하고 그러면서 드디어 저의 첫 현금 흐름을 2018년도에 만들어냈습니다. 제가 첫 투자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었는지는 저희 채널에 오시면 다른 동영상에서 확인이 가능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시청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
아무튼 공부하면서 투자를 해보니 생각보다 어렵거나 힘들지는 않았어요. 그렇게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소형 아파트를 4채까지 늘리면서 현금 흐름 200만 원을 만들어 놨는데 그쯤 되니까 또 다른 현타가 왔습니다. 2021년도 그 당시 부동산 분위기 다들 아실 거예요. 전국이 들썩인 불장이었잖아요. 그때 제가 산 아파트도 오르기는 했는데 서울의 주요 입지에 있던 아파트 상승률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게 올랐어요. 그러다 보니까 SNS에서는요, 몇 억씩 오른 거를 자랑하는 글들이 좀 얄밉게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나도 갭 투자로 전환을 할까 고민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나의 투자 전략을 믿고 끝까지 가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. 그렇게 지속적으로 투자를 7년간 이어오다 보니 월세 1,000만 원이 달성되더라고요. 그러는 사이에 영원할 것 같던,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부동산 상승기는 끝나고 오지 않을 것 같았던 하락기가 오더라는 거죠. 주변에 꼭지에 잡은 몇몇 분들을 보면 두 번째 현타가 왔을 때 저의 전략을 바꾸지 않은 거에 대해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전 앞으로 2년간 5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더 만들어 놓고 퇴사를 할 생각이에요. 월세 투자 처음 시작하고 2년이 지났을 땐 현금 흐름이 200만 원이 안 됐는데요. 이젠 같은 2년이라도 500만 원은 충분히 가능합니다. 아마 여러분께서도 처음 월세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어느 세월에 1,0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거야. 이런 생각 때문에 차라리 그만할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 거예요. 저도 그랬거든요.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죽을 만큼 노력을 했다고는 말은 못하더라도요. 포기하지 않고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현금 흐름을 만들어 가니까 1,000만 원이 정말로 만들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. 월세 투자는 정말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현금이 불어나는 속도가 눈에 띄게 확 증가한다는 거예요. 일단 여러분이 현재 받는 월급만큼의 현금 흐름만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아무 걱정 없이 투자를 지속해 나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. 게다가 월세 투자를 하면 할수록 투자금을 마련하는 노하우가 차곡차곡 쌓이기 때문에 투자에 가속이 붙습니다. 저는 현금 흐름 100만 원 만드는 데는 1년 정도가 걸렸지만 지금의 조건에서는 2년이면 현금 흐름 500만 원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. 앞으로도 이런 노하우를 유튜브에서 여러분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현금 흐름 만든 방법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 놓았으니까요. 한 번쯤 확인해 보시고 저의 노하우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께서도 원하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느껴지신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,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.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